네, 안녕하십니까.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. 오늘은 참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요.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. 다음 달 피부과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상신 원장입니다. 사실 제가 우리 이상신 원장님 처음 뵙고 심천에서 피부과 하신다고 그래서 네. 직접 피부과를 하신다고 해서 정말 상당히 놀랐는데 한국에서 중국에 이제 나가서 뭐 병원 하시는 병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직접 원장님이 가서 오픈하고 하는 경우는 많진 않으니까 제가 많이 놀랐는데, 혹시 중국에 어떻게 피부과를 그렇게 직접 오픈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? 네. 이제 아마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많이 한국 의사분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하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. 저희도 그 시기에 발맞춰서 이제 중국의 뭐 연태라든가 천진, 뭐 수저우, 홍콩, 그다음에 심천 등등을 이제 출장을 가다가 좀 더 이렇게 넓은 세계에서 저희 이런 한국 의료 기술을 좀 많이 발전시키는데 또는 홍보하는데 이바지를 하고 싶어서 그 중에 심천을 골라서 운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. 한국에서 피부과 열면 피부과 전문이시고 한국에서 피부과 열면 훨씬 더 쉽잖아요, 사실. 네. 네. 막상 해외에서 오픈하면은 사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. 예. 저도 막상 중국에서 피부과를 열어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난관들이 많은데, 맞습니다. 이거를 유튜브로 다 제가 말 못한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, 사실. 네. 네. 저는 사실 공안이 단속 왔을 때 한 2번 숨었습니다. 숨은 적도 있습니다. 예. 네, 개인적으로 법률적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게 많은데, 심천에서 오픈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피부과를 오픈하고 나서. 오픈하면서 이제 좋았던 점 한 가지와 좀 이렇게 무섭고 안 좋았던 점 한 가지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. 일단 그 안 좋았던 점 또는 무서웠던 점 한 점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좀 더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그런 단속이나 어떤 의료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. 특히나 이제 외국 의사들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, 저도 면허가 있지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떤 검사나 이런 심사를 또 따로 받아야 되고요. 그것도 매년 받아야 되고, 그다음에 또 불시 검문도 이제 다른 의사나 중국 병원에 비해서 외국 사람이 하게 되면은 좀 더 검사도 많이 하고 불시 검문도 많았던 거, 그런 게 이제 조금 서럽기도 하고, 또 조금 안 좋고 무서웠던 기억이고, 좋았던 점은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외국 의사다 보니까 그쪽 시장에서는 이제 좀 더 대우를 해주고, 많은 뭐 의사나 또는 다른 지역에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의사들이 왔을 때 저희의 이제 의료 기술을 이제 많이 보고 배우고 가는, 또는 어떤 그런 강연의 장도 되고, 또는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이제 뷰티가 K-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졌고, 네. 또 한국의 또 메디컬 K-뷰티도 사실 성형외과, 피부과 다 유명해졌잖아요. 근데 중국이 처음에 중국 가셨을 때 이제 이 관심도, 한국 K-뷰티에 대한 관심도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갔을 때 관심도 차이가 어떠신 것 같아요? 저는 이제 5년 정도 운영을 했고, 그전 출장까지 합치면 5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는데,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가면 갈수록 이 K-뷰티의 시장과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시구나. 일단 또 궁금한 게, 원장님이 중국에 사시면서 그 한국 미용의학 학술 교류회 KSAM 그죠? 설립을 하면서 중국에 활동하는 한국 의사들인가요? 네, 모임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만들게 될 계기가 있을까요? 예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서러웠던 일이 촉발된 이제 저의 그 계기인데요. 이런 중국 내에서도 이제 대만 의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만 의사들끼리 서로 좋은 직장도 끌어주고, 또뭐 블랙병원 같은 거는 또 서로 알려주고, 또 이렇게 부작용 케이스나 컴플레인이 생기면 서로 의사들끼리 도와주고, 그런 의견 교류도 해주는 게
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. 근데 막상 와보니까 한국 의사들은 중국 내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서로 교류도 없고 어떤 정보 교환이 없어서 저도 이제 힘은 없지만 네, 좀 이렇게 한두 분씩 모아서 보니까 중국 내에도 물론 더 많이 계시겠지만 한 200여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만들어서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 구인구식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고자 조그맣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매번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각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다 있잖아요. 근데 매번 제가 의료관광 할 때도 되게 안 좋았던 게 뭐 미국을 가나 유럽을 가나 오히려 한국인 조심하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 말 정말 싫었는데 네. 왜냐면 사실 다른 뭐 우리가 인도나 그런 데 보면은 정말 네트워크가 잘 돼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인들도 또 나가면은 엄청 네트워크가 잘하고요. 근데 한국이 참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게 되게 아쉬웠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막상 이제 생활하는 게 이게 컨설팅으로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가족이랑 또 직접 다 가셨잖아요. 가서 현지에서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.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?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이제 가장 언어와 문화적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어딜 가나 이제 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네, 중국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친절하고 뭐 젠틀하고 네, 좀 잘해주시는 분도 많고 그래도 또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중국 직원들 이제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. 중국 직원들은 한국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? 예,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은 아마 인구가 많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직원들의 숫자가 이제 구인이 많다 보니까 구직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갈 만한 직장이 많아요. 그래서 좀 끈기가 좀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. 이게 좀 하다가 본인이 그만두어도 또 다른 갈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페이 수준이 원장님 병원은 얼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인들 페이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낮잖아요. 신천은 사실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제가 있는 동네는 또 중국에서 그 사석급 도시라서 저는 저희 간호사들이 급여가 50만 원 정도였거든요. 한국도. 예. 그리고 피부관리사가 50만 원 플러스 인센티브가 좀 붙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 정도의 급여가 책정돼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국인이 7명이나 갔으니까 사실 한국인 인건비가 너무나 컸지. 예, 맞습니다. 중국인 인건비는 매우 낮긴 했는데 근데 제일 낮은 만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물건도 팔고 그래서 급여가 낮아서 생활할 수 없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중간에는 고객이 없을 때 맨 핸드폰 보고 그런 거를 통제하다가 통제가 안 돼서 그 사정을 알고 제가 이제 고객이 없을 때 그 관리실 안에서 하는 것만 허용을 해줬었거든요. 왜냐면 제가 급여를 더 줄 수 없으니 너네가 생활을 해야 되니 그 정도에서 협의를 하자 해서 중국에서 계속 직원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되게 한번 놀랬던 거는 계약서를 이제 연봉 계약서를 썼는데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다시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계약서 쓴 일주일 만에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엄청 당했던 적이 있어요. 맞아요. 워낙 다양한 경우들이 많아서 중국은 이제 협상 문화다 보니까 맞습니다. 처음에 파트너랑 계약할 때도 다 협의가 끝났는데 말을 뒤집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받아들이고 이게 협상하는 거구나 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이제 저도 그때부터 협상하자는 얘기구나 하고 편안하게 그냥 또 협상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많고요. 또 원장님이 또 가셨을 때 코로나 시기랑 겹쳤었죠. 맞습니다. 엄청 힘들지 않으셨어요?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뭐 집이 격리되고 오기도 하고, 뭐 병원도 폐쇄되고 오기도 하고, 뭐 운영 정지 이런 것도 다 많이 겪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도 코로나 때 한 2번 병원 멈췄거든요. 그냥 성형외과는 아예 그냥 딱 멈춰라 그러면 한 달 스톱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다행히 이제 코로나 오고 한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또 거기 계셨던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 보니까 또 이 격리하면서 맞습니다. 매일 검사하고 코로나 검사도 거의 뭐 많이 트라우마처럼 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맞습니다.
되게 힘든 시기에 가셨던 것 같아요. 가족들이랑 다 사실 가장 힘든 맞습니다. 시기에. 네, 중국에서 이렇게 병원을 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희어라는 또 한국의 강남에 이제 글로벌 그 환자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피부과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이제 오픈하시는데 한국에 다시 이렇게 오픈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뭐 경험을 많이 해봤고, 이제 좀 더 한국에도 이런 같은 병원이 있고, 좀 저희 이런 K뷰티의 우수성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, 또 많은 외국 분들이 또 한국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목표도 있어서 같이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한번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계속 아쉬운 게 원장님도 중국에 나갔지만 사실 한국 의료가 한국 산업이 다 글로벌에 나갔잖아요. 사실 예. 중국도 중소기업들 뭐 70%가 나갔다고 할 만큼 다 나갔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많이 어려워졌지만 다 이제 생존을 해서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